안녕하세요. 오늘 모처럼 친구집에 놀러 왔다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 좀 이제 밴드 제가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밴드 씨. 너 일부러 그러는 겨? 절연 테이프 발랐잖아. 절연 테이프는 아니지. 그래 나중에 좀 더운데 잘 되겠다. 야 저쪽에서 잠깐 나 잠깐만, 야. 인사말만 할게. 인사말만 할게. 조금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친구 집에 또 모처럼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하고 다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난 김에 그래서 다시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시골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건설업자를 상당히 못 믿어 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건축 하자 관련해서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가온파님 같은 경우에도 전원주택에서 입었던 시공업자한테 당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 업무를 평생 해온 사람인데 제가 직접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상당히 건축업자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날지 무섭고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더 하시겠죠. 주택 설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주택이라든지 조그만 상가를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설하는 회사라든지 아는 분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많이들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소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하고 건설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99% 사이가 틀어지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습니다. 끝에 가서는 이제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이제 불똥이 많이 튀죠. 그럴 정도로 이제 건축업체에 대한 불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럴 정도니까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못 믿는 건축업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을까? 그럼 건축업자가 아예 빠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는 좀 자극적인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큰 것은 안 되겠죠. 직영할 수 있는 규모 그 정도 안에서 또 제가 여기에 이제 친구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 줬지만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를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요령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기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무서워하는 이런 건축업자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 됩니다. 즉 직영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규모와 대상이 약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러한 직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건축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상식과 경험은 있어야 합니다. 건축은 여러 가지 공정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공정들을 조율을 잘하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선후 작업이 확실한 공정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했을 때 선 작업을 다 뜯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자재비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재 수급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하면 현장에 있는 인원이 다 놀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공사 총괄 기술자를 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또 급여가 나갑니다. 직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장 관리원이 필요합니다. 이 현장 관리원 자격은 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영을 했을 때 여기에도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한 1억 정도 공사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건물을 짓고 싶은데 20평 규모 정도 이런 직영을 하기에도 그렇고 또 건설업자를 불러서 하기에도 그렇고 참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지난 영상들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막상 해보니까 쉽습니다. 설계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건설공사지만 헤쳐나갈 수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몇 가지만 숙지하시면 쉽게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선택했을 때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 하우스의 본 건물 이전에 제반 시설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이제 기초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단층짜리 컨테이너 하우스의 경우에는 철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이어 메쉬 정도만 있어도 기초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요. 그냥 바닥에서 25cm 정도의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나 지자체에서 동결 침도에 대해서 를 건대면 기초 콘크리트 폭 약 30cm, 깊이 한 30cm 정도로 파주고 콘크리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동결 심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이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기능공 2사람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를 위한 거푸집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와 친구들은 처음 한번 결속 철선을 돌려서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정 자신이 없으면은 기능공들을 이제 2사람 정도 수배를 해서 하면은 50만 원 정도 한다면은 하루 일량으로 전부 다 될 것 같습니다. 60이나 70제곱미터 정도의 그 면적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콘크리트 기초 부분이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그 건축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콘크리트 타설서부터 모든 것을 장비값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댓글이나 메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시설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오폐수 처리에 대한 배관 문제겠죠. 오수정말 처리장이 있는 곳은 배관 기능 인력을 시켜서 지자체 배수관로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런 오수정말 처리장이 없는 곳에서는 어차피 정화조는 개인이 못하고요. 지역 업체에 있는 허가받은 곳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뢰를 하면 정화조는 그 지역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하고 그 배관을 본 건물에 연결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본 건물인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구조체는 보통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상 선박용 컨테이너고요. 두 번째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사제 컨테이너입니다. 이 해상용 컨테이너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튼튼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길이가 20피트가 있고 40피트가 있습니다. 폭은 8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터법으로 고치면은 2.4m 폭에 6m 또는 12m 장폭이 되어 있고요. 높이도 하이큐빅은 3m까지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용으로 하면 물론 튼튼하고 좋지만은 요사이 가격이 좀 고가이고 폭이 2.4m이다 보니까 가공에 대한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상 컨테이너로 하게 되다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공장 제작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점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평면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본인이 컨테이너 2-3개를 가지고 배치해 볼 수도 있고 그 안에 평면을 그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필요한 평면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가 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제 그거에 의해서 도면상에 그 명기를 시켜 놓으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면 되고요. 컨테이너 하우스의 마감도 도배를 할 것인지 도장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편백나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작나무 마감을 할 것인지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바닥 난방 방식이 있겠죠. 이것은 전기 온돌로 할 것인지 전기 필름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면 됩니다. 또 컨테이너 이 구조물의 높이 그리고 폭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3m에 6m 정도의 저건데 한 30cm 정도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3m, 6m를 그대로 쓰는데 단열재를 놓고 나면은 30cm 정도 넓혀도 컨테이너 업체에서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보통 2m 60 정도인데 3m 정도로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의 그 색을 또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창문의 크기, 위치, 그러니까 샤시 종류를 직접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중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 창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직접 고르기만 하면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일반적인 건물의 직영공사라고 하면은 그 직영공사하는 건축주, 즉 내 자신이 그 모든 거에 대한
기능공을 전부 섭외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정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골치를 써가야 되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고 가격에 대한 내고만 다 되시면 공장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작업이 어떤 순서로 되든지 그건 각자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다 해줍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중간중간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영공사에 있어서 비가 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의 하자 책임이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자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하우스를 했을 경우에 직영이긴 하지만 건물 자체에 하자 보증은 컨테이너 회사가 져줍니다. 자, 지금까지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좋은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생각나는 것은 철제 자체의 열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달구어지기가 쉽습니다. 표면에 도장 작업을 해주긴 하지만 부식 방지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또한 철판의 특성상 결로가 생기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들도 물론 있지만 20평 이내의 소형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직영을 할 때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두려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